여기는 아침부터 마감 시간까지 오픈하고 마감 시간까지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식으로 루틴이 돌아가나요? 처음에 오면요, 저희가 이제 매일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도서관이 십진법 분류에 의해서 책이 이제 진열이 되는데 그 도서가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전체를 한번 다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반납이 이제 주 업무가 되겠죠. 그다음에 책 소독도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7월 북 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월 책을 주제를 정해서 책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원화 전시도 저희가 이제 원화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원화 전시도 하고 있어요. 책은 여기에 꽂혀 있다 보면 책이 항상 닫혀 있어요. 그런데 원화는 이 책의 내용을, 그림들을 프린트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이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보고 이 그림책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도의 이제 자원봉사자 이런 뜻이고요. 근데 처음에는 5,000시간 이상이 되면은 동자봉이, 그 다음에 10,000시간이 되면 은자봉이, 15,000시간이면은 금자봉이, 그 다음에 20,000시간 이상이 되면 이제 도자봉이가 되거든요. 받는 게 더 많죠. 사실. 그건 맞습니다. 네, 받는 게 더 많죠. 저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지역아동센터와 인연이 닿아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는 그런 남모르는 행복, 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한 그 힘이 아닌가,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첫날 느꼈던 게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이 일을 평생 하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또 만나다 보니까 제가 도움을 주고 또 주었지만 또 거기서 받는 기쁨이 정말 남모르는, 집에 가서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한, 이게 봉사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왜 내가 책을 봐야 되느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냥 누워버리고 아예 듣지도 않고 딴짓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제가 좀 재밌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놀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여기 집중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면 같이 재미있고 좋은 경험, 작지만 그런 경험을 한 번을 하잖아요. 그럼 한 번 하면 그때부터 집중을 해요. 내가 여기서 뭔가 재미가 있구나. 여기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친구들과 이렇게 내가 기쁜 시간을 가져도 되나? 이러면서 아이들이 집중도 하고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안기기도 하고, 선생님 뭐 해주세요, 사탕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경윤입니다. 자발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익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윤은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경기도의 도자봉이이신 김윤주 자원봉사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영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윤주 자원봉사자님,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22,000시간을 넘겼습니다. 제가 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시간씩 매일 봉사를 한다고 해도 15년이 걸리는데 이 거의 완전히 직업처럼 됐는데 어떻게 봉사를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지금 거창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무작정 복지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더니 그 복지사가 저보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좀 지도해 주기를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아이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가보니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가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형편이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언제였죠? 제가 2006년도 12월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뭐 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색도 그래서 그날 눈물이 많이 났던 날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먼저 씻기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수학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제가 이 길을 평생을 가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이 길을 가면서 강한 전율을 느꼈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대략 20년 가까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 지난달 경기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이 경기도 봉사자 가운데 명예의 전당 가장 높은 등급인 도자봉이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도자봉이로 선정된 소감이 남다를 텐데요. 네. 너무 감격스럽죠. 도지사께서 저를 최연소 도자봉이라는 타이틀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제가 살아오면서 최연소라는 타이틀은 처음 네. 받았는데요. 뭔가 상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상은 누군가가 추천을 하거나 뭔가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거지만 이 도자봉이는 오롯이 제 힘으로 그리고 제가 한 시간의 누적이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정말 적립이 된 저의 인증인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고 20년 동안 잘 살아왔다 그런 느낌을 뿌듯합니다. 네. 네. 박지영 센터장님, 지금 우리 김윤주 씨는 경기도의 네. 도자봉이신데요. 이 도자봉이 말고도 이제 경기도 내에서 금자봉이 뭐 이런 그 등급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경기도에서는 오랜 시간 사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서 헌신해 주신 봉사자분들을 기억하고 애호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예의 전당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시려면 이제 기본적인 봉사 시간, 누적 시간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데 동자봉이 같은 경우는 누적 봉사 시간이 5,000시간, 그리고 은자봉이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시간, 그 다음에 금자봉이는 15,000시간, 우리 김윤주 선생님처럼 도자봉이가 되시면 20,000시간을 누적 봉사활동을 하실 때 도달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우수 봉사자분들은 도지사님이 직접 수여하시는 훈장과 인증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도자봉이 뜻은 도의 자원봉사.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 경기도에 이 인구가 1,400만에 이르다 보니까 이 자원봉사자 규모도 전국에서 제일 큰데요. 경기도 내 자원봉사 현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기도는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 등록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분들이 420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수봉사자분들이 3만 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계로 말하자면 한 31%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향성은 자원봉사가 돌봄이나 복지, 기후 환경, 뭐 탄소 중립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기반 자원봉사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개인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형, 개인화된 동기형 자원봉사가 최근에 새로운 경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종합해 보면은 경기도 내에는 대략 420만 명의 이 자원봉사자가 있고 네.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민 전체 인구에서 한 10% 미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규모, 많은 자원봉사자들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걸까요?
저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광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센터와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서 또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광역의 기능으로서는 세 가지를 좀 크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자원봉사자의 어떤 가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어떤 인정과 예우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작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책 연구, 그리고 교육,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자원봉사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 육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리고 경기도가 올해 그 봉사단체 공모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네. 이런 그 방침을 밝혔는데 봉사단체 공모라는 게 뭔가요? 일단 그 자원봉사 공모 단체를 이제 대폭 늘리겠다는 말씀을 지난 한 달쯤 되어 가는데요. 지난 저희 자원봉사 대축제 때 김동연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 말씀 중에 앞으로 이제 자원봉사 단체 활동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에서 15% 지원 말씀이 나왔는데요. 자원봉사 공모 지원 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또 방안들을 위해서 제안서를 내면 저희가 공모 심사에 이제 심사를 거쳐서 자원봉사 단체를 선정하고 전액 경기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김윤주 자원봉사자님, 이 22,000시간 넘게 하다 보면은 꼭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주로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 문해교실 어르신들 뭐 한글 지도나 놀이, 만들기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활동이나 찜질, 뭐 그다음에 문화 공연, 악기 공연이나 그다음에 연극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연극을 안중근 역할을 제가 맡았었어요. 네. 그래서 안중근 역할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날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않던 그분이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던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만세를 외치면서 박수를 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담당자분들이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던 그런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이제 지원을 하고요.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가 기획하고 애들 수업 지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지도했는데 이렇게 인연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아주 오랜 시간 서로 이 연락이 되고 또 처음에는 아이였지만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된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요. 네. 이제 중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서 자기도 봉사를 하겠다고 다시 우리 센터에 와서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살다가 보니까 영화관이나 아니면 음식점, 뭐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갑다고 먼저 쫓아와서 인사를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이제 신호대기에 딱 걸린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막 쫓아와서 유리창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학생인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지나가는데 제 얼굴 조금 크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제 옆에 남자친구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좀 특히 기억에 남는 좀 그리운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하게 한 장본인들이 있어요. 센터에서 제가 우연히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보게 됐는데 그 한 친구가
제가 읽어보라고 하니 텔레비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영어 단어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제가 파닉스부터 영어 공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며칠 이제 3개월이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영어가 이제 재밌다. 단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다 같이 줄을 서서 저한테 크게 인사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덕분에 저도 그 이후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준비를 많이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인데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텐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의 이 보람이 큰데요. 이 자원봉사와 이 직업과의 가장 큰 차이가 아무래도 경제적 보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데 네. 이 좀 경제적 보상이 없다라는 데서 따르는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보상 제가 아까 그 도자봉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보통 일반 분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모으지만 저는 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모으고 시간이 곧 저에게는 돈이고 그게 바로 제 인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매일 이 직장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이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십니까? 아,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활동하는 봉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족분들이 지원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굉장히 많은 지원과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센터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에게 학용품이나 아니면 문제집, 간식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주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뭐 안산이나 안양, 부천 이렇게 지역이 조금 활동 범위가 좀 넓은데요. 다니다 보면 뭐 기름값, 뭐 식대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 없이는 다닐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지원이 있고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영 센터장님, 이렇게 누구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자원봉사 센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먼저 이제 가족봉사단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가족봉사단의 의미는 한 사람의 이제 가족 구성원이 자원봉사를 참여하게 되면 같이 연결해서 가족봉사의 활동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자녀와 함께 가족 봉사 활동을 통해서 소통과 유대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향한 배려의 마음을 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유아기나 청소년 때 자원봉사를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서 성년이 돼서도 쭉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진다는 그런 지속성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좋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가족봉사단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31기 시군 센터에서도 각 센터별로 다양한 가족봉사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평 같은 경우에서는요, 가족봉사단들이 함께 이제 머핀을 만들어서 그 요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가족 간에 굉장히 즐거운 체험이죠. 그래서 요리를 통해서 머핀을 만들고 이제 독거 노인분들한테 가서 전달하고 또 어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이제 성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군포 같은 경우는 EM 후공 만들기를 함으로써 이제 소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녹아들 수 있는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최근에 있었던 오산시의 사례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로 17년차 되는 가족봉사단이 있습니다. 오 해피데이 가족봉사단이라고 해서 최근에 6.25 참전
용사를 찾아가서 직접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편지를 쓰고 아이들이 쓰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김윤주 자원봉사자님.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조금 장애가 된다는 점, 가령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존중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그 지적도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조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는데요. 중학생 봉사자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봉사 시간이 필요해서 공공기관을 갔더니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바로 반말을 딱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면서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그래서 그날 돌아오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봉사다. 봉사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좀 이런 경험이 있긴 했는데요. 요즘에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모니터링도 하고 이제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많은 설문과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저는 좀 몸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센터장님 뭐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네. 요즘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인권 보호에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문제는 모두의 문제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른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다양한 자원봉사 교육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모니터링과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리고 이 재난 현장도 이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 중 네. 하나인데요. 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우리 이제 김민주 봉사장님도 말씀하신 인권의 영역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제일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키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휴식의 영역은 그동안 조금 도외시된 면이 있었어요. 너무나 이제 이재민들이 더 먼저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자의 인권 보호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잠깐 몸을 쉴 수도 있고 휴식도 취하고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ICT 기반 쉼터버스를 만들어서 재난 현장에 전국 어디든 저희를 요청하면 달려가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재난이 없을 때는 이제 지역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 현장에 자원봉사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달려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주 봉사자님. 이제 한 20년 가까이 자원봉사 활동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어떤 목표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준비 중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좀 비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냥 후원을 한다든지 뭐 간식을 사준다든지 이런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꾸준하게 뭔가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지금 장학재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름도 지어놨어요. 아영장학재단인데요. 네. 아이 야자의 길 영자, 아이들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그리고 정말 길게 행복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그 어느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자기가 이 그림책 작가가 된 계기가 이웃집 주인이 자기에게 어릴 때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준 경험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자기는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 한 줄기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위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어른이 되고 싶다. 네, 그런 비전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서 네. 자원봉사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처음은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바로 봉사자의 길인데요. 그렇지만 함께 가다 보면 우리가 모두가 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한 걸음보다는 10걸음 함께 하다 보면은 더 즐거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가봅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지영 센터장님도 지금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날씨가 더운데 자꾸 땀 흘린다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온기를 정하는 인간의 어떤 서로가 우리가 취약한 인간이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자원봉사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 힘 안에는 자원봉사의 선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따뜻한 누군가를 돌보는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염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아까 이웃 한 분 한 분에게 내미는 그 손길 하나가 마더 테레사 효과가 돼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을 더없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한 분 한 분의 활동을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원봉사활동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원봉사 2만 시간의 기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사이드 경인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